이렇게 하면 표를 잃을까 저렇게 하면 표를 얻을까 그걸 보고서는 지금 눈치 보면서 정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항상 그 자유한국당 시절도 그렇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많이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탈국가주의에 대해서도 많이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저는 있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놓고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무슨 평등한 경제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유와 평등 문제를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 평등을 이야기하면 언제나 자유가 앞서야지 평등이 앞서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왜 자유가 앞서야 되는가 하면 자유가 앞서는 속에서는요.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평등하자는 이야기도 그 속에서 같이 용해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계속. 그렇죠. 평등하자는 이야기도 평등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평등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위 개념이다. 그런데 평등이 앞서버리면 뭐가 앞서가게 되어 있는가 하면 평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권을 억압을 해야 되거든. 야, 그리고는 어디가 가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강한 힘을 행사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갖다 억압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요. 자꾸 가거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점점 강해지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 되면서 여기서는 평등이 그렇게 지배적인 이념이 돼가지고 앞서가 버리면요. 여기서는 자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평등의 이야기가 언제나 나오지만 평등이 지나치게 앞서간 나라에서는 자유의 개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이 프랑스의 그 젊은 말하자면 철학자였던 이 토크빌 같은 사람이 프랑스 혁명이 제일 처음에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유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국가 관료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정치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평등 위주의 사회로 가니까 이 사람이 26살짜리가 내가 못 참겠다 하고서는 아주 과감하게 그 시대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고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청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늘 그 이야기하는 게 자유와 평등 중에서 늘 자유의 개념이 앞서가 있어야 되지. 평등이 지나치게 앞서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 뭐 내부를 한번 보면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금 들어서고 좌클릭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좌클릭인지 우클릭인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기본소득 같은 거 이야기하시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아젠다를 선점하고 싶은 그 느낌은 알겠는데 뭔가 거대 담론으로 좀 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기본소득 문제를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극우에서 극좌까지 갈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하자. 예. 기본소득을 하는데 우리가 조세구조는 그대로 두고 지금 있는 재정 수익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하자.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한테 가는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다 나눠주는 이건 극우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기본소득 제도가 돼버리면 중간에 뭐가 없어져 버린가 하면 국가가 없어져 버려요. 보조금 나눠주고 하던 이 국가기구들 그 결정하는 기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작은 국가에 보다 작은 국가에 그 다음에 그나마 저소득층한테 가는 것을 있는 사람한테까지 나눠주는 극우적인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다고 기본소득은. 양쪽으로 다 흘러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기본소득을 하는데 지금 복지제도 그대로 다 두고 여기다가 돈도 조세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걷어가지고 다시 그걸 모든 국민에게 나누자. 이건 아주 극자적인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기본소득 그 자체는 극우에서 극자까지 다 있다. 근데 김종인 대표가 지금 김종인 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민주당에서 모르는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자면 조세를 더 걷어서 가자는 건지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더 엎치자는 건지 아니면 조세제도를 바꿀 때 그것을 부자한테만 돈을 걷어가지고 나누자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국민 계세주의로 가가지고 국민 모두가 이 조세를 갖다 더 부담하는 그런 상태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가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의 기본소득 논의는 아무런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기본소득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겁었나? 이렇게 하면 표를 잃을까? 저렇게 하면 표를 얻을까? 그걸 보고서는 지금 눈치 보면서 정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네, 맞습니다. 정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에 있는 이야기가 기본소득 어떤 기본소득인지 이야기하시라고요. 조세를 더 거두자는 건지 아니면 복지제도를 지금 해치고 하자는 건지 뭘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국민 계세주의 도대체 말하자면 세금 안 거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재정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말하자면 이렇게 면세자 비율이 48%, 49% 소득세 면세자 그렇죠. 비율 법인세 면세자 비율이 48% 되는 국가에서 있는 사람한테만 돈 걷어가지고 기본소득 하자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 좀 이야기하시라고요. 좌파든 우파든 간에. 그러고서 이야기를 시작해야지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던져놓으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한 겁니다. 이슈 하나만 딱 던져놨잖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래서 물론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재난기본소득 어떻게 운운할 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재난 그 구호기금이라고 하든가 뭐 보조금이라고 하든가 그러지 거기에다 기본소득 이야기를 갖다 자꾸 붙이지 말라. 왜냐하면 기본소득 그 자체는 정말 아주 복잡한 논의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애 공부 잘해야 된다 하는데 공부 잘하는 방법은 다 다른 거야. 그죠. 어떻게 공부 잘하게 할 거냐는 건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쵸. 이 기본소득 똑같아요. 기본소득 오케이.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일자리가 기계와 전산화 자동화되고 하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인구의 몇 퍼센트 실업률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오케이 그러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이해할 만하다 치자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단단히 갖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조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좀 급하신, 좀 선점을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아젠다에 대해서 좀 선점하고 싶은 뭐 그런 급한 마음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젠다로서 뭐 던지는 거는요, 던져서 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생각에 프레임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조세구조는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의 국민 부담률을 20%도 안 되는 조세 부담률을 갖다가 몇 퍼센트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는 지금 기본소득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그렇죠. 그 세부적으로 나누는 걸 어떻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존의 복지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기존의 복지체제를 좀 통합해서 전부 새로 재구성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논쟁이 시작되고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나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